안녕하십니까, 존 버나드입니다. 자,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이를 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계속 미국은 그러는데 러시아는 우리는 침공할 생각이 없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그 미국이 왜 이렇게 유독 러시아에게 침공을 한다고 이렇게 위기감을 조성을 하는지 그 이외에는 가스 패권이 있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컨텐츠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왜 어떤 가스 패권이 있길래 이렇게 미국이 러시아 사태를 주시하냐.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러시아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미국은 러시아가 침공한다. 침공을 곧 할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위기감을 조성하죠. 이게 미국한테는 엄청 득으로 작용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래 여행자라고 해서 미래에서 2050년에서 왔다는 사람이 그 서프라이즈에 나왔거든요. 이 우크라이나 키예프 사진을 찍어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진이 원래는 키예프 이 사진 원래 당시 강가는 이렇게 돼 있는데 2050년에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거 다 이런 얘기를 풀어드리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바이든은 러시아 보고 야 푸틴 너 니네 들어갈 거잖아. 왜 자꾸 안 들어간다고 했어. 너 니네 병력 걷다 놓은 거 다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요? 막 이렇게 계속 바이든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푸틴은 나는 들어갈 생각 없는디? 왜 그런 걸 왜 바이든 영감이 왜 자꾸 그래요? 나는 들어갈 생각 없어. 그냥 훈련이요. 아니요. 니네 거기 들어가려고 하잖아. 이렇게 바이든 서로 영감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러시아랑 미국이랑 티격태격 하는지 거기에는 가스 때문이다. 가스에 중요한 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러시아 가스관을 보시면은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이게 다 가스관 전체를 한 건 아니지만 크게 가스관을 보시면 노르드 스트림 2 이렇게 해저로 가는 독일로 바로 직통으로 가는 가스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벨라루시랑 폴란드를 지나가는 가스관도 있고 특히나 우크라이나로 지나가는 가스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요충지긴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가스관을 더 잘 용이하게 유럽에 수출할 수 있게 하는 관문이 다 우크라이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를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 중요 요충지를 가지면은 러시아는 더 많은 이권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스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우크라이나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미국이 가스에 이렇게 목을 매는지, 왜 가스 전쟁인지 이게 안내해드리자면, 미국은 이미 석유랑 가스를 셰일 혁명 2012년에 셰일 혁명이라고 아시죠? 셰일 가스가 나오면서 셰일 석유랑 나오면서 그게 그렇게 되면서 수출국이 됐어요. 이제는 석유를 미국은 수입을 안 하고 이제 수출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셰일층에서 엄청난 석유랑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본토에서 다 쓰고 남은 걸 다 수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지금 생산하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는 전 세계에 팔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가스 패권인가 그거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면, 지금 세계는 지금 친환경, 여러분도 잘 들어보셨죠? 전기차도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친환경으로 변화 중이잖아요. ESG 개념으로 해서. 그래서 전기차 수소 경제를 위해서 수소와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 전기와 수소를 생산할 때 탄소를 줄이면서 생산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제로로 이렇게 우리가 기후 변화다 이런 걸로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탄소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 탄소를 줄이는 게 태양광과 풍력으로 이렇게 수소를 생산하면은 탄소가 거의 0이겠죠? 탄소가 0, 아예 배출 안 하겠죠? 하지만은 이거는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넘겨보시면은 제조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건데,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레이 수소가 천연가스랑 화석 연료로 이걸 생산하는 건데, 특히나 화석 연료로 하면은 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이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천연가스로 하면 탄소가 많이 저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채택할 수 있는, 지금 향후 10년까지 채택할 수 있는 방식은 블루수소 생산 방식인데, 이게 뭐냐면 그레이 수소, 이 수소 생산 방식, 그러니까 천연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되 거기에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해서 탄소를 모아서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2 이하다. 그래서 이거보단 좀 비싸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괜찮다. 왜냐하면은 그린 수소가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 하는 거거든요. 그린 수소가 태양광과 쉽게 말해서 풍력으로 하는 건데 $5 이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으로 아직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건 옐로우 수소, 원전으로 생산하는 건데, SMR 요새 유명하죠. 소형 원전이 나온다고 신기술로. 이것도 $2.5로 점점 낮아지겠는데, 이거는 앞으로 지금은 개발 단계라서 아직은 한 향후 10년까지는
가스 생산이 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경제가 앞으로도 쭉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가 진짜 중요해졌다. 가스를 누가 장악하냐가 진짜 중요해진 지금 향후 10년이다. 그렇게 보시고 SMR은 소형 원자로는 앞으로 이제 향후 10년 지나서 20년, 2030년 이후에 이걸로 이제 수소를 생산할 거거든요. 이걸로 생산하는데 이 기술, SMR 기술도 이미 미국이 갖고 있어요. 이 미국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마 이 원자로 에너지도 미국이 장악하고 퍼뜨릴 거예요. 세계로 이렇게 에너지 패권을 갖고 세계로 수출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생각했을 때 미국을 건들지 말아야 되는 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뭐냐면 일단 써드릴게요. 여기에 한번 보시면은 일단 미국이 패권으로 장악하는 게 달러, 기축통화죠. 달러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역하는 루트 있잖아요.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이 에너지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군사력은 다 이런 걸 장악하기 위해서 군사력도 장악하고 있겠지만 이 세 가지를 어떤 나라도 미국을 건들면 안 돼요. 이걸 건드렸다 하면은 철저하게 응징을 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너지를 사우디나 아니면 중동에서 이라크에서 장악하려고 했다가 철저하게 응징을 당했죠? 그 다음에 무역로는 뭐 중국이나 달러도 이라크에서나 아니면은 중국이나 하려고 하는데 지금 철저하게 응징을 당했고 당하고 있죠. 지금 이런 거 보시면은 이게 미국을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에너지를 향후 10년, 20년을 다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그대로 그 플랜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L 가스는 어떻게 생산하냐 쉽게 말씀드리면 저도 뭐 전공이 아니니까 그냥 가스층은 여기서 가스를 생산하고요. CL 가스층은 이렇게 쭉 가서 여기다 물을 뿌린대요. 물을 압력을 해서 CL층에서 가스나 석유를 뽑아내는 거래요. 뭐 이런 기술이 있대요. 이런 기술로 엄청나게 지금 미국은 산유국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남는 가스와 뭐 석유를 수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지표로만 봐도 2012년 이후에 이게 크루드 오일이거든요. 크루드 오일 생산이 엄청나게 증가했고 전 고점을 뚫어버렸죠. 이렇게 엄청나게 생산량이 높아졌고 전체 크루드 오일 생산 중에서 미국이 거의 단연 1위입니다. 1위.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미국이 더 많이 생산을 해요. 사우디보다 미국이 더 많이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산유국이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미국은 이제 산유국이에요. 사우디만큼도 많이 나는 기름이 많이 나는 그런 산유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원 의존도거든요. 석유 자원 의존도도 이렇게 12년부터 쭉 떨어졌죠. 이렇게 보시면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세요. 향후 뭐 10년은 이제 중국이랑 한국이 잘 나가고 미국은 쇠퇴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축통화를 장악하고 있고 에너지를 장악하고 있고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는데 한국이 어떻게 개깁니까? 한국은 미국한테 안 돼요. 아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는 쭉 설명해드리면서 다시 여러분들을 설득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출이랑 수입이랑 수출이거든요. 이게 수입, 수출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경유 있거든. 중유라고 하죠. 중유랑 뭐라고 해야지? 가스는 이미 2018년부터 벌써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 뭐 오일들도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죠. 점점 레퍼런스라고 해서 이게 중심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보시면은 지금 그 성장률이 있잖아요. 크루드 오일 있잖아요. 미국이 석유 채취하는 오일들 있잖아요. 오일들이 지금 수입량보다 이제 수출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년 이후부터 이제 수출이 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배럴당 지금 가격도 이렇게 오르고 생산량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또 오일 생산량이 뭐 다른 데보다 사우스 웨스트 여기에서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어요. CL층에서 이렇게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면은 세계 주요 에너지 수출국을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에너지가 사우디는 부동의 1위였죠. 부동의 1위를 하고 있고 미국이 이 엄청나게 12년부터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러시아를 추월할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추월을 하려면 러시아를 죽여야 됩니다. 러시아 에너지 패권을 죽여야 되니까 결국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셰일 혁명, 미국은 석유가스 수입국에서 최대 순수출국으로 변모하며 수출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미 사우디나 중동은 미국이 예전부터 컨트롤 중이죠. 그 다음에 남은 최대의 경쟁국은 러시아고 그 다음에 2번으로
새로운 분쟁 지역은 러시아 수도 인근 국가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간에서 병력을 뺐잖아요. 아프간에서 병력을 뺐고 이거를 러시아 인근 국가들로,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나 아까 말한 대로 우크라이나 그쪽으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게 딱 세계가 돌아가는 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QQQ든 나스닥 100이든 S&P 500이든 차이나 전기차든 아니면 팡플러스든 다 그런 게 전체적으로 큰 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여러분들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향후 10년도 어려울 거다 이런 개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미국은 거의 완전체입니다. 이제 셰일 혁명으로 자원까지 갖게 되는 타노스의 타노스. 누가 미국이 쇠퇴할 거라고 합니까? 진짜로 저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LNG 생산이 20% 확대했고, 러시아 의존하는 유럽에 공급을 하려고 지금 이런 사태 때문에 미국이 득보는 거예요. 이제 유럽 사람들도 이거 러시아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은 우리 가스 수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가스나 이렇게 늘려놓자, 미국 가스로 늘려놓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이제 수출 발판을 미국이 마련하고 있다. 더 많이 유럽으로 수출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그거 아세요? 최근까지 미국의 LNG 가스 있잖아요. 가스 최고 1위 수입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죠. 미국 가스를 제일 많이 수입하고 있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잘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국이 우리나라에 최고 많이 가스를 수출했다고, 이런 거 모르고 계셨죠? 미국은 이제는 자원을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사우디나 이런 나라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푸틴은 이런 미국의 압박에 반대 카운터로 중남미 있잖아요. 중남미 국가, 브라질 이런 국가들 포섭해서 거기에다 어떤 군사적인 배치, 핵이나 이런 거를 배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배치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열받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카운터로 지금 카자흐스탄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이쪽에다가, 아니면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이쪽에다 다 병력을 배치하고 있죠. 더 압박을 하려고. 이제 러시아가 만약에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조금 쇠퇴한다고 하면은 이제 러시아가 다음에 빌런이거든요. 다음에 악당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를 압박하려고 아마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 이쪽에 병력을 배치하거나 이쪽에 경제 지원이나 해서 친미 정권을 세우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 유럽 내 가스 수출로 인한 경제적 입지 증가, 그다음에 군사적 지원으로 미국의 군사적 입지 증가, 이게 미국이 지금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를 이제는 유럽까지 러시아를 이런 나쁜 행동을 하는 나라로 만들고 자기의 가스를 이제 유럽에 수출한다. 왜냐하면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가스가 이제 남아 돌고 석유도 남아 돕니다. 이제 미국은 수출을 해야 돼. 이런 거를 팔아먹어야 돼요. 이제 원래는 다 이제 자기 경제 발전하느라 수입을 많이 했었는데 셰일 혁명으로 이제는 팔아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러시아라는 나쁜 그런 대립구도를 만들어 놓고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 여러 국가들의 자기의 미국의 가스를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지금 성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가장 득본 사람은 미국입니다. 미국.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자원 무역이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단순히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가스 자원 무역 있잖아요. 그런 게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권이 걸려있는 외교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스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러시아산 가스가 싸다고 우리가 거기에다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게 되면은 이거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한 번에 죽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단순히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권이 걸려있는 외교예요, 외교. 그래서 미국이랑 사이를 더 돈독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만약 우리가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삼성이 이제 스마트폰이 미국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 리콜 사태가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고 기축통화를 장악하고 있고 에너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원청업체고 우리나라는 하청업체입니다. 우리는 그냥 니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우리 중국차로 바꿀래? 우리 저쪽 독일차로 바꿀래? 니네 삼성 반도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TSMC로 바꿀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자주권이 없어요. 그런 거에. 이건 냉정하게 보셔야 돼. 세계에 돌아가는 걸 냉정하게 보셔야 돼, 경제를. 그래서 미국한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이권이 걸려있는 가스 자원 무역에서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만약에
러시아나 이런 데로 중국으로 간다고 하면은 미국이 이렇게 이런 경제적인 압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알고 대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한국이 지금 잘 하고 있죠. 미국산 LNG 수입을 잘 하고 있고 미국에 이렇게 협조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을 그렇게 이뻐하는 거고, 현대나 이런 LG 뭐 배터리 이런 거를 미국이 다 보드만 안고 가려고 하는 게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브 앤 테이크.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2050년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러시아 주변 국가들이잖아요.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미국 쪽으로 편을 든다고 하면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랬듯 최전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은 세계 군입니다. 세계 경찰이죠. 그래서 나쁜 국가들 있잖아요. 미국이 생각하기에 적이라고 하는 국가들, 최전방의 국가들이 만약에 미국 편에 선다 하면은 거기를 엄청나게 경제 발전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은 거기가 경제 발전이 돼야 더 좋은 군사력이 거기에 세워지고, 더 좋은 탱크를 생산하게 되고, 더 좋은 무기를 생산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나라를 압박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 나라를.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가 많이 경제 발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 못하겠죠. 우리나라도 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북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미국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최전방입니다. 세계를 군사적 행동을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전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다른 나라 이런 세계적인 국가가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개발도상국에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미국 편으로 쓴다고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서프라이즈 사진처럼, 정말 세르게이가 이렇게 2050년에 찍었다는 사진처럼 키예프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미국과 러시아는 지금 가스 전쟁 중이다, 이런 얘기로 컨텐츠를 다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에 좀 충격을 받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많이 눌러주시고,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공유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건 새로운 거거든요. 미국은 가스로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을 다 장악하고, 그거를 가스 경제로 이제 몰아넣고 이제 친환경으로 들어가면서 수소 경제가 실현되고, 그 다음에 원자로로 넘어가고,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돈이 어디로 가는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고, 거기에 투자해야겠다, 이런 게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